슬개골 탈구가 정확하게 교정이 안 되고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배열이 잘 맞지 않으면 십자인대만 수술한다고 잘 걷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실제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많은데, 이제 슬개골 탈구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은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는데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는 모든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힘들어하고 수술하기 전부터 통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하면 잘 걸을 수 있는지, 이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지, 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술법이 뭔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랑 슬개골 탈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는 기수가 슬개골 탈구가 높다면은 슬개골 탈구를 잘 우선적으로 교정 수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슬개골 탈구 때문에 2차적으로 십자인대가 대부분 손상이 되고, 그런 아이들한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왔을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정확하게 교정이 안 되고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배열이 잘 맞지 않으면은 십자인대만 수술한다고 잘 걷지 못해요. 슬개골 탈구가 잘 교정이 되면은 십자인대가 완전 단열이 아닐 경우에도 잘 걷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기수가 있고 또 대부분 소형견이겠죠. 그리고 십자인대 손상을 2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슬개골 탈구를 정확하게 수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요즘 많은 케이스고, 원래 이제 뭐 많은 케이스긴 하지만 십자인대 자체가 단열이 돼서 온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소형견들은 첫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거고, 이제 중형견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견이 대표적인 경우죠. 뭐 코카스파니엘 이상부터 아니면은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요즘에는 뭐 큰 아이들도 많이 키우시니까 그런 아이들은 슬개골 탈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십자인대가 단독으로 완전 단열로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리를 살짝 절죠.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슬개골 탈구랑은 차원이 다른 통증이에요. 십자인대는 우리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이 가장 많이, 농구선수도 마찬가지고, 한번 끊어지면 평생 선수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강력한 인대인데, 우리 축구선수, 농구선수들은 그냥 어릴 때 잘 탁 끊어져도 재활도 많이 하고 수술 안 하고도 한 50% 정도는 잘 회복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십자인대를 관리하고 하면서 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요게 종아리뼈고 요게 허벅지뼈면은 요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요게 거의 수평에 가까워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이 사이에 고무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딱 끊어져도 이러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사람하고 다르게 종아리뼈의 각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걷다가 십자인대가 짱짱하고 아주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두 개를 잘 연결해서 걷는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아리뼈 위에 각도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니면 강아지 자체가 원래 이렇게 경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용어로 고평부 각도라고 하는데, 이 고평부 각도가 사람은 평평한 거에 가깝고 강아지는 이렇게 뒤로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하다가도 차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평행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번 끊어지면은 이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아이들이 통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이 사이에 있는 관월판 연골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관절염이 급속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술을 할 때 보통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종아리하고 허벅지 뼈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주저앉았으니 이거를 가깝게 붙여놓으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해서 관절낭외로 묶어주는 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거하고 가깝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인대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걷고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덜 아프고, 이 자체로 다시 섬유화를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자체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고평부 각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수술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인대만큼 강하지가 않으니까 인공인대도 이렇게 자꾸 뒤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은 말 그대로 종아리뼈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고평부 각도가 사람 보통 5도 정도거든요. 강아지도 그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강아지 거거든요. 강아지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예요. 그런데 보통 걸을 때 이렇게 해서 걷죠.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데 십자인대가 짱짱하고 건강한 애들은 이렇게 걸었고 그다음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많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끊어지면은 뒤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가 위에 있는 종아리뼈의 각도가 보시다시피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TPLO라는 수술 방법을 해야 돼요. TPLO는 이 고평부, 이 경사의 각도를 사람에 가깝게 뼈의 구조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수술 도구로 원형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이의 뼈의 종아리뼈의 모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고평부를 평평하게. 이게 TPLO 수술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종아리뼈를 자르면 뼈가 두 개가 되겠죠, 종아리뼈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로 몰아넣어가지고 위에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전용으로 나온 플레이트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술하면 잘 걷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수술이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하지만 소형견은 어떤 수술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중대형견은 TPLO 수술을 하는 것이 거의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체중이 있고 얘들의 행동 반경이나 한번 체중을 디딜 때 일반적인 인공인대로 하는 이 주변을 인대로 인공인대로 묶어주는 거는 잘 버티질 못해요, 그 체중을. 그래서 이 종아리뼈의 형태를 사람처럼 바꿔주는 TPLO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의 통증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예후도 수술만 잘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도 수술을 했던 아이인데 얘는 대형견은 아니에요. 비숑도 큰 애들은 크죠. 한 10kg 가까이 나가는 애들도 있고. 보면은 이게 이제 허벅지뼈고 이게 종아리뼈예요. 얘도 다리를 갑자기 절어서 왔어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 축구 선수들 운동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때 끊어지는 거. 얘도 갑자기 괜찮다가 갑자기 깽거려가지고 뭐 뛰어내리거나 한 건 아닌데 보호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 뒤로 갑자기 다리를 절었대요. 여기 보면 종아리뼈 있고 허벅지뼈가 있는데 종아리뼈가 원래 여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저앉은 겁니다. 이 사이에 십자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미 강아지는 이렇게 지금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조금.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위에 동그랗게 자른 거가 뒤로 가고 나머지 뼈를 하고 이 자른 거 하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줘가지고 이 위에 있는 대골뼈가 조금 편안하게 평평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호자분들이 TPLO 수술,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경우에 TPLO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낭외 고정술로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고 오시는데 그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하는 수의사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보호자가 TPLO를 수술해 달라고 한다든지 낭외 수술을 한다고 요청을 해도 예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되고, 어쨌든 중대형견은 TPLO 수술 방법이 훨씬 예후가 좋고 소형견은 슬개골 탈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얘한테 수술 후에 어떤 게 더 회복이 잘 되고 잘 걸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인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인대는 어쨌든 무릎의 하중이 적어야 되는 수술 후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체중을 정말 많이 빼셔야 되고, 통계가 보통 한쪽 다리가 끊어지면 한 2년 안에 50%가 반대쪽이 또 끊어집니다. 우리가 잘 걷는 것처럼 보여도 얘들은 수술 안 한 다리로 더 많이 체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초기에 체중을 빠른 시일 안에 빼주는 게 가장 좋고 수술의 예후도 매우 중요하고, 십자인대 수술은 끊어지고 수술이 완성이 된 다음, 수술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평생 관리. 어쨌든 구조적으로 자기의 어떤 가지고 태어난 원래 선천적인 인대보다 강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무릎의 통증을 관리를 하시려면은 이제 수술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체중 관리, 물리치료, 그 다음에 관절염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평생 통증 없이 잘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